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벼락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흉년에 개똥을 씻어 시아버지 밥을 해드린 어떤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객지로 나간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몇 년째 소식이 없었지만 그런 신랑을 일편단심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홀씨아버지를 지성으로 모시고 사는 마음자리 굳고 착한 며느리가 있었다. 말 그대로 서발막대 내저어야 지푸라기 하나 걸리는 것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 며느리는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을의 허드렛 일 굳은 일은 다 찾아다니면서 품을 팔았다. 보리방아품을 하루 팔면 품삯으로 보리쌀 한 대박을 주었다. 그러면 그걸로 밥을 해서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그랬다. 그렇게 그럭저럭 몇 해를 견뎠는데 한 해는 하도 흉년이 극심해서 그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살림이 통째로 흔들렸다. 보리방아품을 팔래도 어디 팔 데가 없었다. 몇 년을 품을 팔던 집에 가서 나중에 품으로 갚겠다고 보리 한 줌만 꿔달라 그래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거절했다.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연로한 시아버지를 굶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10년 큰 가뭄에도 곳간 빈 적이 없다는 김부잣집에 보리쌀을 꾸러 갔다. 근데 김부잣집 근처에 가니깐 김부자네 숙회가 대문 앞에다 똥을 누웠는데 똥 속의 보리쌀이 생짝 그대로 보였다. 똥을 참 많이도 누웠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겉에만 노랄 뿐 똥덩어리는 보리쌀이 소화가 안 된 채 그냥 있었다. 원래 보리는 따로 한 번 혹은 두 번 삶아 두었다가 그놈을 쌀과 섞어 밥을 지어야 하는데 한 번 삶아서 어디 대소쿠리에 널어놓은 것을 이 녀석이 훔쳐다 냅다 퍼먹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보리알맹이가 원래 생긴 그대로 나왔지. 며느리는 그 똥덩어리 앞에 쪼그려 앉아서 생각했다. 이 똥덩어리를 가져다가 잘 씻어서 시아버지 밥을 지어드리면 그 죄로 내가 벼락을 맞아 죽겠지. 그런데 가만히 있자. 나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밥을 잡순 분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잖아. 그러니 벼락을 안 맞겠지. 생각을 마치자 벌떡 일어나서는 부삽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시아버님, 그것도 홀시아버님 봉양도 변변히 못하는 나 같은 며느리는 벼락을 맞아도 싸지 뭐. 그래서 똥덩어리를 가져다가 근처 냇가로 가서 흐르는 물에다 여러 번 씻고 또 씻고 또 씻은 다음에 부엌에 가서 그릇에다 넣어서는 물을 붓고 나서 조리로 한 서너 번 일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니깐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 며느리는 금방 보리쌀 먹은 게 되나서 소화되지 않고 그냥 나왔으니깐 냄새가 안 나는가 보다 하고는 한 번 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조리질을 또 해서는 밥을 지었는데 예전에 품 팔아서 보리쌀 한 대박을 가져와 밥을 지으면 거무스름한 것이 보리쌀에 묻어있고 밥에도 묻어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얀 놈의 것이 모보리밥 같지도 않고 참 좋았다. 담다 보니 한 그릇이 조금 넘었는데 그냥 수북이 다 담아서는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올렸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웬걸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많이 담았냐? 잡숴보세요. 보리쌀이 약간 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먹어보더니 상하긴 맛만 좋다. 하면서 그 한 그릇을 다 잡섰다. 다 잡순 후에 상을 물려서는 부엌에다 갖다 놓고 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사발에다가 청수 한 그릇을 떠서는 장독대에 놓고 천지신명에다 빌었다. 이 못된 며느리가
시아버님 봉양을 제대로 못하고 개가 똥눈 보리쌀을 씻어서 시아버님 진지를 올렸으니 이런 벼락 맞을 짓이 천지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신명은 이 불효며느리에게 벌을 주소서. 그러자 벼랑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쳤다. 그래서 벼락 맞아 죽는 줄 알고 옳지, 이제 내가 죽는다. 하고서는 눈을 딱 감고 있었는데 한참 있어도 죽은 것 같지 않아서 살짝 눈을 떠보니깐 마당에 그득하게 쌀이 쌓여 있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건넌방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절을 하면서 말했다. 아버님, 잠깐 마당으로 좀 나가보세요. 왜? 무슨 일 있느냐? 방금 천둥 소리가 났지요? 천둥 소리 나는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마당에 눈이 엄청나게 와서 쌓여 있어요. 뭐라고? 겨울도 아닌데 눈이 벼란간 어떻게 왔단 말이냐?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마당을 바라보니깐 밤새 눈이라도 온 것처럼 쌀이 수십 석 쌓여 있었다. 아가, 이게 벼란간 웬 쌀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우선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 쌀을 어디다 쓸어 담아야지. 우리 집에는 저거 다 쓸어 담을 그릇이 없는데. 아닙니다. 살은 조금 있다 담아도 됩니다. 그 전에 아버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가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용서를 비느냐? 그래서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다 했다. 개똥을 씻어서 그걸 아버님께 올려서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천지신명한테 벌을 달라고 눈을 감고 빌었더니 벼랑간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더니 하늘에서 쌀이 이렇게 쏟아졌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너는 하늘이 알아보는 효부다. 용서는 무슨 용서냐? 내가 늙음하게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뒀구나. 그러고선 며느리 등을 따독였다. 두 사람은 이 쌀은 우리만 먹을 수가 없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도 오라고 해서 쌀을 나누어 주었다. 천지신명이 도왔는지 마을에서 벌어진 일에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였는지는 몰라도 때마침 타지에 나갔던 신랑도 논 여러 마지기 구입할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모든 게 잘 풀린 이 집은 나이든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홀 시아버지란 잘 아시다시피 혼자 된 시아버지를 말합니다. 부삽은 아궁이나 화로에 재를 치거나 숯불이나 불을 담아 옮기는 데 쓰는 조그마한 삽입니다. 쇠붙이 따위로 네모가 지거나 둥글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안으로 조금 우그러진 듯하고 자루가 달려 있습니다. 조리는 물에 씻은 쌀을 이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쌀을 씻을 때 바닥에 모래나 돌등이 섞여 있으므로 그릇을 잘 흔들면서 조리를 이용해 돌이나 모래를 가려냅니다. 물에 담근 쌀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면 쌀알이 조리 안에 담기고 돌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주로 대나무나 쌀이 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봉은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위로 수북하게 담는 것입니다. 보통 머슴밥이라고도 하는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봉우리를 고봉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차가 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형 교수가 2005년 7월 18일 이종부 선생에게서 듣고 채록한
이야기 한 꼭지를 소개해 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꾼 이종부의 이야기세계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한국민속촌, 간송미술관 그리고 공주문화원, 온라인박물관, 사이버양토사료관에서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 선생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 그리고 현대화가 박연옥의 가을 그림도 빌렸습니다. 1238F, 크라우드픽,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